이 시대에 살아남은 노인을 조심해라. 오지콤 속성 자극하는 만화 속 노인네 캐릭 붕어를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사학 서당계 PI꾼 한량충수입니다. 전쟁광, 게임광, 진성, 사이코패스 속성, 노년간지의 상징, 아인, 사토. 작은 동물들을 아무리 찢어 발겨봐도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던 사토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후 인생의 자극을 찾아 최종의 특수부대원으로 활약하며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오는 긴장감과 예측을 벗어나는 전개가 주는 전율에 빠져들죠. 사토에게 전쟁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최고의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암흑간을 전전하며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죽음 뒤에 다시 깨어나면서 죽음조차 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불사의 존재 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토는 정부기관 습격, 국가 핵심 인사 암살, 전투기 자폭 테러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일본 전체를 공포에 빠뜨립니다. 때로는 자신의 팔을 잘라보내 침투하고 때로는 몸을 아예 갈아버려 적진에 자입한 뒤 복귀하면서 그야말로 죽고 죽이고 다시 살아나는 죽음조차 하나의 전술로 활용하며 상식을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스킬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게임 코인처럼 사용하면서 말이죠. 나아가 주인공 나가이 K와의 두뇌 싸움에서도 언제나 한수 앞을 내다보며 마지막까지 모두를 농락하죠. 이처럼 타고난 광기, 불사의 육체, 전장에서 단련된 경험까지 갖춘 사토는 단신으로 자위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살아남은 베테랑이 어떤 존재인지를 몸소 증명하죠.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나쁜 남자 속성, 노년간지의 상징, 빈란드사가 제투성이 아시에라드, 루키우스 아르토리우스 카스투스. 브리타니아의 전설적인 장군 아르토리우스의 피를 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했죠. 하찮은 노예로서 제투성이라 불리며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년은 훗날 바이킹의 왕과 위대한 개척가를 탄생시키며 역사의 흐름마저 뒤흔드는 남자 아세라드가 됩니다. 일찍이 아세라드는 병든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한 뒤 해적이 되어 전장을 떠돌았고 압도적인 무력과 뛰어난 지략을 바탕으로 바이킹 무리의 수장으로 올라서죠. 하지만 아세라드의 진짜 무기는 검보다도 빛나는 찬란한 대머리였습니다. 거친 바이킹들을 제압하는 무력도 물론 대단했지만 그의 진가는 역시나 국제정세에 읽는 안목,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판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배짱이었죠. 덕분에 아세라드는 적과 아군 모두를 자신의 말로 삼아 언제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장을 이끌어 나갑니다. 토르켈 같은 괴물조차 이용해 먹고 복수에 사로잡힌 토르핀마저 뛰어난 바이킹 전사로 키워내고 더하여 공주님 같던 크루트를 제왕의 그릇으로 성장시키며 희미하기만 했던 꿈들을 현실로 바꿔나가죠. 그렇게 꿈에 거의 다다른 듯 했지만 스벤 왕에 의해 자신의 안위와 조국 웨일즈의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시라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역자의 길을 선택하죠. 스벤 왕을 베어 그누트의 시대를 열고 자신의 목숨마저 제물로 바쳐 웨일즈를 지켜냅니다. 왜 마을 처녀들이 아시라드만 보면 결혼을 그렇게 갈구했던 것인지 알게 되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그리고 죽음이 드리운 최후의 순간 자신이 아닌 토르페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이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식을 걱정하며 나아갈 길을 열어두고 떠나 진정한 어른 아시라드이기에 지금까지도 노년 섹시미의 정점으로 평가받죠. 아시라드가 노안이긴 하지만 44세인데 노인? 바이킹 시대 당시 평균 수명이 35에서 40세였기에 44세면 노인 취급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라드는 대머리 천진난만한 무천도사 속성, 노년간지의 상징, 헌터헌터 아이작 네테로. 하루에 10,000번 감사의 정권 지르기. 그렇게 감사의 기도와 정권 지르기를 반복한 끝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괴물이 되어 인류 최강의 헌터이자 헌터협회 회장에 올라서는 네테로. 그렇게 네테로는 회장으로서 헌터들의 정점 헌터 12지를 이끌고 수많은 후배 헌터들을 육성하며 암흑대륙의 위협을 경계하는 등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책을 맡아온 그야말로 헌터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런 위험과는 별개로 키르아한테 살해당할 뻔하고 히소카한테 시비가 걸리는 등 평소에는 인류 최강의 헌터라기보다는 100세에 넘는 나이에도 소년미를 간직한 무천도사형 할배에 가까웠죠. 하지만 키르아를 피해 노년을 즐기던 중 인류 최악의 재앙 개미의 왕 메리엠 토벌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네테로는 고나오처럼 질질짜며 억지로 인류를 대표해 왕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죠. 이미 전성기가 한창 지난 시점이었지만 네테로는 필살기 백식관음으로 메리엠마저 감탄시키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의 힘을 보여줍니다. 비록
친구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개같이 발리긴 하지만요. 그렇게 개 쪽을 당해 어떤 타이밍에 목숨 구걸용 도계자를 시전할까 고민하던 네테로는 갑자기 숨겨놓은 필살기가 떠올라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실실 쪼개기 시작하죠. 결국 실로 오랜만에 도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발린 게 부끄러웠던 네테로는 참지 못하고 인류의 끝없는 아기와 집념이 만들어낸 꽃 미니어처 로즈와 함께 산화하며 메리엠이라는 최강자를 비겁하게 무너뜨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회장 재선거를 유언으로 남기며 자신이 떠난 뒤의 시대까지 준비했던 남자, 강자와의 승부에 설레어하던 진짜 헌터였기에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노인을 생각하며 네테로 회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최강 할배 속성 노년간지의 상징 블리치 야마모토 겔류사의 시게쿠니 호정 13대를 창설하고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최강의 사신으로 군림하며 호정 13대 1번대 대장경 총대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온 모든 사신들의 정적 야마모토 겐유사이. 말 한마디로 패배 직전에 몰린 사신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등장만으로 적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던 소울소사이어티의 진정한 수호신이었죠. 가벼운 귀도 하나만으로도 대장급 사신들을 압도하며 만행을 해방하며 소울소사이어티가 다 들어갈 정도의 힘을 지녔기에 그 아이젠마저도 정면 승부만큼은 피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과거 자신의 손으로 쓰러뜨렸던 퀸시의 왕 유아바아가 침공합니다. 이미 한쪽 팔까지 잃은 몸이었지만 야마모토는 사신들의 대장으로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장에 나서죠. 그리고 만상일체 잿더미가 되어라 만의 잔화 태도를 해방하여 아군들조차 두려움에 떨 정도의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며 왜 자신이 천년 동안 최강의 자리를 지켜왔는지 증명해내는 듯 했지만 유아바아의 계략에 휘말려 개같이 추하게 패배하죠.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무릎 꿇지도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고 소울소사이어티만을 걱정하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신의 정점다운 미학을 보여줬기에 그딴 전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를 최강의 사신 등지 높은 노인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못난 아들을 사랑하는 병약 박파 속성 노년간지의 상징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해적왕 골드로저의 라이벌 세계 최강의 사나이 바다를 지배하는 4명의 황제 사왕의 정점 원피스에 가장 가까웠던 살아있는 전설 흰수염 해적단의 선장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파괴력을 지닌 흔들흔들 열매의 소유자로 병과 노화로 몸이 망가져 전성기가 한참 지난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군 본부와 세계 정부조차 두려워 감히 건드릴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힘과 명성을 가졌던 흰수염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함께 항해하는 가족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선원들을 아들이라 부르며 강하고 따뜻한 아버지로 살아갔죠. 그러던 중 아들 에이스의 사형 소식을 듣게 되자 병든 몸을 이끌고 직접 전장에 나섭니다. 단 한 명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해군 본부를 상대로 정상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벌어진 전장에서 못난 아들놈의 배신과 수백 발의 포탄과 칼질에도 쓰러지지 않은 채 끝까지 최전선에서 세계 최강의 사나이다운 힘을 과시하며 전장을 뒤흔들어 놓죠. 비록 에이스 를 끝내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남은 아들들만큼은 살려보내기 위해 홀로 전장에 남아 최후의 최후까지 적들을 막아서다 흰수염은 끝내 선체로 눈을 감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싸워야 하는 것이 가족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숙명이니까요. 그렇게 흰수염은 아버지의 이름이 가진 사랑은 무엇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한 가장 따뜻한 노인상으로 남게 되죠. 왕으로 살다 남자로 죽어간 낭만파 사랑꾼 속성 노년간지의 상징 강철의 연금술사 최강의 눈 라스 킹 브래드레이 왕이 되기 위해 대총통이 되기 위해 지옥같은 훈련과 수많은 전장 속을 뚫고 살아남아 마침내 아메스트리스 최고 권력자에 등극한 분노의 라스 킹 브래드레이 본래 인간의 몸에 호문클루스의 힘을 주입한 유일한 존재였기에 인간처럼 늙어가고 수명도 동일하기에 인간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그 작전을 거행하죠. 그렇게 브래드레이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최강의 눈과 극한까지 단련된 육체 검수를 앞세워 최후의 결전에서 압도적인 무쌍을 펼쳐 보입니다. 총알을 가르고 전차를 베어버리며 치명상을 입고도 군대를 찢어발기는 모습은 왜 최강의 눈인지 여실히 보여줬죠. 하지만 결국 승리를 쟁취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평생 이름도 운명도 삶의 목적도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남자인지라 누군가가 깔아놓은 레이리를 달려야만 했던 재미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브래드레이가 단 하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에게 따귀를 날린 여인에게 반해버렸고 그 인연은 평생 함께하는 사랑으로 이어졌죠. 그렇기에 죽음이 들이는 순간에도 라스는 사랑이니 슬픔이니 하는 말 따위는 필요 없다며 담담하게 아내를 믿고 미소 짓죠. 그리고 삶을 돌아보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평생 정해진 운명을 살아왔지만 마지막만큼은 자신이 선택한 사랑 덕분에 만족하며 눈을 감을 수 있었기에 이렇기에 중후한 노년간지를 뽐낸 브래드레이를 그저 호문클루스 라스가 아니라 노년의 품격과 사랑의 깊이를 보여준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로 얼룩진 채 돌아온 딸바보 속성, 노령간제의 상징 은혼 도로미즈 지로초, 양이전쟁의 영웅이자 가부키초 4천왕 대역객 도로미즈 지로초. 짱친이었던 타치고로가 과거 전장에서 자신을 지키려다가 그녀와 거리를 부탁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자 지로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음지의 혁계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가부키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럽고 피를 뒤집어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죠. 가족마저 저버린 채 말입니다. 아내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딸 피라코와의 영까지 끊어버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로초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이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묻어둔 채 살아가죠. 하지만 최후의 싸움을 통해 평생 자신을 묶어두던 집착과 속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딸의 손을 붙잡기 위해 발길을 돌리죠. 아직 돌아오지 못했을 뿐이라 믿으며 못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딸 피라코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평생 바보 같은 고집으로 홀로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남자는 자신을 기다려준 딸의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이런 눈물난 서사 덕분에 지로초는 남자들의 바보 같은 고집과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낭만을 가장 잘 표현한 노인캐로 평가받고 있죠. 죽을 때를 놓쳐버린 과거의 천하무쌍 속성, 노령간지의 상징 골든 카무이 히지가타 토시조. 본래라면 하코다테 전쟁에서 죽었어야 할 남자. 하지만 토시조는 죽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 끝에 탈옥한 그는 복수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끝내 버리지 못한 꿈 때문이었는지 그 본심은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토시조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신의 열정만큼은 늙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하듯 다시금 옛 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또 한 번 자신의 이상을 위해 칼을 휘두르죠. 그렇게 노인이 되어 돌아온 신선조의 귀신 부장은 칼과 총으로 무장한 채 다시 한번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되죠. 젊은 적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는 것은 물론 추루미 중인 같은 괴물들과도 한치도 밀리지 않는 계략과 심리전으로 맞서며 젊은 시절의 힘과 열정에 수십 년의 경험과 관로까지 더해진 근엄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시대에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비록 원대한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아직 자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믿었던 남자였기에 히지가타를 단순히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인이 아니라 꿈과 열정을 간직한 황혼기의 청춘을 보여준 노령간제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죠. 요즘 MZ들한테 유행하는 오지콤 자극하는 노인들에 대해 알아본 생선님, 오지콤은 가슴 설레게 하는 중년 남성 아닌가요?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